자, 반갑습니다. 2020년도 제3회죠. 전기요금 방지 기술 61번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레기 구조건 틀린 것.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잘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한 전압. 일단 낮아야 된다. 맞습니다.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 높아야 된다. 맞습니다. 속류 차단 능력이 좋아야 된다. 충분해야 된다. 맞습니다.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아야 됩니다. 이게 틀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피레기 구비 성능에서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암기할 수도 있는데, 자, 그래도 그냥 우리가 무작정 암기하기보다는 조금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좀 알고 우리가 암기를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드릴 건데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여러분들 다운받으셔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피레기 그러면 피레기가 있고 피레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레침이 있고 피레기가 있는데 피레기는 뭡니까? 이런 특고압 전로에 설치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우리 현장에 전기가 들어오는데 그 전기가 들어오는 그 부분을 제가 직접 촬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특고압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쭉 가서 보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삼선이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도 보면은 전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여기도 보면은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게 있네요. 이렇게 요 부분들이 뭔가 하면은 요 피레기입니다. 피레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여기 피레기죠.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은 피레기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낙뢰가 쳐가지고 이 고압선에 내습한 충격파 전압은 이런 어떤 점선 부분만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고, 이 있죠. 여기까지가 제한 전압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여기까지가 전격 전압이고, 요게 속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류 I. 이 I가 이렇게 직렬개입이라 그래가지고 직렬개입을 통해서 방전됩니다. 그래서 피레기에서는 이 땅으로 접지가 되어 있는 이런 구조, 요게 피레기의 구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내셔 가지고 이 내용을 좀 천천히 읽어 보시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이런 피레기 흐름 원리는 충격 시 차단을 해야 됩니다. 차단하기 위해서는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라 해서 이 부분 이렇게 해서 방전이 시작이 되고, 자, 속류가 차단되고 나면은 정상적으로 복귀하는데 이때 이것을 우리는 전격 전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방전 시작 전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을수록 기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어떻게 해요? 낮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자, 상용 주파수의 방전 개시 전압을 이야기하는 건데, 일반 상황에서는 즉 낙뢰가 치지 않을 때는 방전이 안 되게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격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충격비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분의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의 값이 충격비인데, 그래서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수록 이 충격비가 적어지죠. 그래서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제한 전압. 이 제한 전압은 방전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전극 간에 생기는 전압, 즉 피레기의 단자 전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한 전압은 높으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전격 전압. 전격 전압은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상용 주파 교류의 최고 교류 전압의 시로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류를 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높은 것이 좋다 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조금 암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요거 프린트 여러분들 하셔 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내용을 좀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이 피레기 구비 성능은, 자, 요게 틀렸죠.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수록 좋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62번 문제로 갑니다. 정전기 발생 현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 전도대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정전기 현상이 있죠. 파괴대전, 분출대전, 유동대전. 전도대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63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그냥 암기사항입니다. 방법기기에 별도의 주의 온도 표시가 없을 때, 별도의 주의 온도 표시가 없을 때 방법기기의 주의 온도 범위는 마이너스 20에서 40도. 자, 표준 대기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20에서 60도씨인데 명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한 마이너스 20도씨에서 40도씨까지다. 헷갈리죠. 그래서 만약에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20도씨에서 60도씨 이렇게 만약에 지문이 있다면은 답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문제. 정전기로 인한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설비가 아닌 것은, 자, 제전 설비는 뭡니까? 정전기를 없애주는 설비죠. 당연히 여기 답이죠. 자, 65번 문제로 갑니다.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1, 2회 통합 문제 해설할 때는 제가 좀 시간을 많이 하려 했는데 여러분들이 강의 너무 길어지면 좋아하지 않죠. 자, 65번 문제 계산 문제입니다. 이것도 단골로 잘 나오는 문제죠. 2000분의 1 요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용 가능한 누설 전류 값 요 공식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뭐 조문은 뭐 모르셔도 됩니다. 자, 감전될 장소에서, 우려 있는 장소에서 전로를 차단해야 하는데 전로 차단 절차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 키워드를 찾으셔야 됩니다. 뭐 1, 2, 3, 4 중에서 달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달록이. 자, 달록이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달록이는 이렇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개폐기가 있고요. 이 앞에 뒤에서 달록이가 있고 이 뒤에도 뒤에서 달록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하면은, 자,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고 요게 3번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전기를 투입을 한다. 즉 전기를 넣는다, 흐르게 한다, 이런 뜻이죠. 자, 전기 투입을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항상, 자, 여기 열려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달록이도 이렇게 열려 있겠죠. 요 달록이도 이렇게 열려 있겠죠. 그래서 전기를 투입할 때 항상 이 달록이는 무부하 상태에서 작동을 해야 된다. 즉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작동하는 게 달록이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전기 투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우선은 뒤쪽 있는 달록이를 이렇게 닫아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달록이를 이렇게 닫아주고, 최종적으로 요 개폐기, 2번 개폐기를 이렇게 닫아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방한다. 자, 전기를 개방한다. 즉, 전기를 끊는다. 전기 흐르지 않게 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달록이는 무부하 상태에서 작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요 2번, 요 차단기를 이제 요 방향으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자, 전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뒤쪽 달록이 3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혀 있는 것을 이렇게 열어주고, 그 다음에 1번, 1번 닫혀 있는 것을 이렇게 열어줘야 된다. 즉 쉽게 하게 하면은
달로기는 항상 무부하 상태에서 작동을 시켜야 된다 하는 중요한 어떤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번에 보시면은 달로기 개방 후 차단 장치나 달로기 등에 잠금 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한다. 잠금 장치나 꼬리표 부착하는 것은 맞는데 달로기 개방 후 차단 장치 작동시키면 안 됩니다. 항상 차단 장치를 먼저 열고 개방하고 그 다음에 달로기를 개방한다. 무부하 상태에서. 그래서 요 3번이 정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7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유자객자가 아닌 근로자가 방어되지 않는 충전 전로 인근에서 작업할 때 접근을 할 수 없는 한계 거리는 얼마인가? 중요한 것은 요거 대지 전압이 50kV 이하이다. 요거 중요하죠. 그래서 자, 대지 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300cm,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로 이격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6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정전기 재해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산업안전 기사에서요,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쭉 읽어보다가 잘 모르겠다 하면은 뭐가 답이라고요? 여기 숫자가 있는 거, 여기 답입니다. 잘 모르면 요 숫자 있는 거 찍어주시면 답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69번 문제입니다. 가스 발화 온도가 존재하는 지역에 방폭기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설치 가능한 기기의 온도 등급은 얼마였냐? 자, 요것은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 됩니다. G1, 2, 3, 4, 5. 여기에 발화도죠. 그래서 등급은 T1, 2, 3, 4, 5 요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발화 온도가 120도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은 100초가 135도, 여기 120도 요 사이에 있네요. 그럼 요게 T5가 답이네요. 그래서 요런 문제는 쉬운 듯 하면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 숫자, 암기하실 필요까지 놓고 어렴풋이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70번 문제입니다. 변압기 중성점을 제2종 접지한 수전 전압에서 22.9kV이고 사용 전압이 220V인 공장에서 예암을 제3종 접촉 공사를 한 전동기가 운전중에 누전되었을 때 작업자가 접촉될 수 있는 최소 전압은 얼마인가? 단 1선 지락 전로는 10A, 3종 접지 저항 30Ω, 인체 저항 10,000Ω이다. 해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계산 문제는요, 실기 문제도 아니고요. 이런 문제 풀면 안 됩니다. 이거 못 풉니다, 여러분들. 언제 푸느냐?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 교재에 이렇게 풀이가 나와 있네요. 풀이가 나와 있는데, 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풀이 하면서 계산 문제를 안 풀어줄 수도 없고, 자, 요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계산 문제 풀이 방법을 제가 좀 상세하게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일단은 변압기의 중성점의 개념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고압이 들어오고,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압기를 통해서 삼상전원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요 중간에는 요 부분을 중성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요렇게 해서 220V 부하를 걸 수도 있고, 요렇게 해서 부하를 걸 수도 있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부하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성점에서 요렇게 해서 이종 접지를 한다. 요게 중성점 변압기 이종 접지 공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 문제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자, 지금 판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자료를 대체하겠습니다. 여기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요. 변압기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종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RA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터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3종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30Ω이라고 되어 있네요. 30Ω. 그 다음에 인체저항 10,000Ω이 되어 있네요. 10,000Ω. 자, 그래서 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가만히 보면은 이런 회로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선이 있죠. 점선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인체하고 요 모터하고는 병렬로 연결되고요.
그다음 요 병렬된 요 부분하고 이 변압기 중성점 접지하고는 직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회로도로 그려보면은 자 이중 접지 아래 여기 있고요. 인체저항 RB는 만이고 모타 3중 접지 RC는 35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병렬, 여기서는 직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있는 회로를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모양이 요런 회로로 바뀌고 이 회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이 아래에는 어떻습니까? 변압기 벤처가 빠졌네요. 변압기 고압측의 일선 지락 전류 문제 조건에서 10A라고 주어졌고 150V는 공식에 있는 150V이고 해서 50Ohm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RB와 RC 여기 있는 요 RB하고 요 RC 요 병렬이니까 병렬의 합성저항 구하는 공식 요거 RBC는 요렇게 해서 구하죠. 요렇게 해서 구해서 29.94ohm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 회로 자, 요 저항하고 여기 있는 이중 접지 요 아래하고는 어떻습니까?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직렬. 자, 여기서 우리 아래를 미리 구했습니다. 50ohm. 그래서 50ohm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 병렬 회로에서 구한 합성저항 29.4는 직렬이니까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저항은 44.94ohm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체 저항을 구했으니까 회로 전체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20V가 전압이라 그랬으니까 전압을 저항 44.94로 나누어주면은 전류값이 나오죠. 약 4.9 암페어 값이 나옵니다. 이게 참 계산 과정이 되게 길죠. 자, 여기서 이제 작업자에 걸리는 전압. 자, 이것이 병렬 회로니까 병렬 회로는 어떻습니까? 자, 전압이 같습니다. 작업자에 걸리는 전압이나 모타,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나 똑같죠. 그래서 전류만 다를 뿐이고 전압은 똑같다. 그래서 인체에 걸리는 전압이나 모타에 걸리는 전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류에다가 RBC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전류는 어디서 구했습니까? 여기서 4.9라고 구했죠. 구했고 저항은 요거 B와 C의 합성 저항 값이 29.94였죠. 곱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146.7이라는 전압값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풀어놓았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뭐 실기 문제도 아니고요. 이 가정이 복잡한 거, 이 회로까지 생각하면서 이 복잡한 가정으로 풀어야 되는 계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풀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언제 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내가 60점이 넘었다 싶으면은 그냥 찍어주는 겁니다. 아무거나도 찍으시면 돼요. 틀리면 좋고 맞으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음에 문제 나올 때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나온다는 전제하에서는 요 비슷한 문제 나오면 정답은 얼마라고요? 146.7V 요거 암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문제 똑같이 나오면 그냥 주시면 되죠. 146.7 정답 암기하고 계셨다가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면 그냥 계산 문제 풀지 말고 그냥 146.7 쾅 찍으면 됩니다. 146.7 콕 찍어주면 되죠. 여기 없으면은 숫자가 바뀌었죠. 그러면은 마음껏라도 찍으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죠. 예. 기사시험요. 100점 맞는 시험 아닙니다. 60점 통과하고 까락면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 문제입니다. 제전기 종류가 아닌 것은 정전식 제전기 이런 거 없습니다. 제전기 종류 속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72번 문제입니다. 정전기 방전 현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연면 방전, 코로나 방전, 낙내 방전이 있는데 스팀 방전이라는 거 없습니다. 스팀은 뭡니까? 전기라는 뜻이죠. 여기 아니고 스트리머. STREAMER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영어 실력 테스트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스팀이라는 어떤 방전 현상은 없습니다.
스트리머 방전 현상이 있죠. 자, 그 다음 73번. 자,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전기기계 사용 전압 기준은 얼마인가? 조건은 금속재 예암, 저압의 기계기구,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다. 50V 초과. 여기 답이죠. 지락이라는 게 뭡니까? 전기가 땅으로 흘러가는 현상, 즉 누전이란 뜻입니다. 지락은 누전이라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자, 계산 문제네요. 정전 용량 20 마이크로패럿, 방전 시 전압 2kV일 때 정전 에너지는 얼마인가? 자, 이 공식을 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단위 한산이 엄청 중요하죠. 단위 한산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1 마이크로패럿은 10의 마이너스 6승 패럿,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 킬로볼트는 1000볼트니까 10의 3승. 이렇게 해서 요 공식만 기억하고 계시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5번 문제. 전로에 시설하는 기기기구의 금속 예암에 접촉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요겁니다. 3번 직류입니다. 직류 교류가 아닙니다. 자, 76번 문제로 갑니다. 자, 요것도 어떻습니까? 심실 세동 전류를 활용을 해서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 문제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죠. 요거는 모르면은 13.61 줄, 요 답 암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문제 안 받기 그대로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자, 이대로 나왔다 하더라도 요 13.61이 기억이 안 나면 이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푸냐 하면은, 자, 여기서 이런 10의 3승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심실 세동전류 T는 루트 T분의 165, 이때 단위가 미리암페어입니다. 자, 시간은 항상 1초가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요 165mA 요것만 암기하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 공식을 적용을 할 때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단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0.165 암페어라고 생각하시고 계산기 칠 때 그냥 0.165 제곱 곱하기 500 곱하기 1 해주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3.61줄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것은 숫자 안 바뀌고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설비의 방법구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근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본질이라는 말은 있는데 근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런 단어는 방법구조 명칭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구조의 명칭은 내압, 압력, 유입, 안전정, 특수, 본질, 비점화, 몰드, 충전,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작업자가 교류전압 700V 이하인 전로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절연용 보호구는 안전모죠, 안전모. 자, 사람이 사용하는 거죠. 사람이 사용하는 거. 나머지는 뭡니까? 직접 사람이 사용하는 거 아니죠. 자, 사람 몸에 하는 보호구, 이러면 보호구. 이거는 뭡니까? 사람이 쓰는 안전모, 안전화,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연 안전모. 자, 그 다음에 비교적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이 문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풀기가 힘든 문제였죠. 자, 방폭 전기기기에 EXIA, 로마자 2C, T4GA, 이 표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일단은 1번은 맞습니다. 틀린 것은 했으니까 1번은 매우 높은 보호 등급의 기기이다 맞고요. 온도 등급이 T4, 여기 온도 등급이 T4입니다. T4이므로 135도입니다. 150이 아니고 좀 어렵죠. 자, 본질 안전 방폭 구조이기 때문에 0종, 1종, 2종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수소 및 아시틸린 등의 가스가 존재하는 곳에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요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를 프린트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방폭 구조의 종류에서 EXIA2C T4GA 설명입니다. 여기서 자, EXI는 요겁니다. EXIA, EXIB 요거는 뭡니까? 본질 안전 방폭 구조 중에 EXIA를 나타내는 거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본질안전방법구조의 적용장소, 본질안전방법구조는 영종장소, 본질안전방법구조는 일종장소, 또 본질안전방법구조는 2종 장소, 0, 1, 2종 장소의 사용이 가능하네요. 자, 그래서 IXA는 뭐라고요? 본질안전방법구조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2C, 2C는 뭔가 하면은 폭발 등급과 해당 가스라 그래가지고 2C가 있습니다. 2C. 수소 0.5는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하염일주 한 개 공부하셨죠. 우리가 시험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요거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시험 장치가 있었죠. 자, 여기서 폭발성 가스 또는 위험성 분위기가 있는데 요 틈새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염 일주 한계라고 이야기했죠. 또는 안전간극이라고 이야기했죠. 또는 최대 안전 틈새라고 이야기하죠.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게 2C인 경우에는 요 값이 0.5 이하, 수소이면은 여기 0.5 이하라도 여기에 스파크나 전기 스파크 등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이 하염이 이렇게 밖으로 전파가 된다. 그래서 수소가스는 아주 위험하죠. 자, 0.5일 때 수소가스가 아주 위험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방폭기기를 쓰면 수소가스뿐만 아니고 이것보다 안전틈새가 넓은 가스도 커버가 되죠. 그래서 수소뿐만 아니고 2C 등급은 여기 있는 메탄, 아시톤, 벤젠, 에틸렌, 수소 모든 가스에 적용이 가능한 방폭 기기입니다. 그래서 폭발 등급과 해당 가스에서 2C는 메탄, 아시톤, 벤젠, 에틸렌, 수소 모든 것에 쓸 수 있고 2B는 에틸렌, 아시톤, 벤젠, 메탄에 쓸 수 있고 2A는 아시톤, 벤젠, 메탄에 쓸 수 있고 그냥 5는 메탄밖에 못 씁니다. 요거는 주로 탄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광용. 요게 이제 1, 2A, 2B, 2C 이렇게 나누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스의 폭발 등급에 해당되는 기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발화도 온도 등급, 자 T1, T2, T3, T4, T5 이거는 뭡니까? 전기기기의 최대 표면 온도, 자, 이 주변 전기기기의 최대 표면 온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T4로 고정해져 있기 때문에 135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구의 어떤 이름이 붙어 있다. 그 다음에 GA는 뭡니까? 가스라는 뜻이죠. 자, 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저 보시면은 2C는 수소라고 되어 있죠. 수소 밑에 아시톤도 있고 뭐 메탄도 있고 벤젠도 있었죠. 그래서 수소, 아시틸렌 모든 가스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이 방폭기기를 쓸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전기의 마지막 문제 80번. 전기기계 기구의 기능 설명으로 옳은 것은 CB는 뭡니까? 개폐기에 해당이 되죠. 차단기, 서키트 브레이크라는 뜻입니다. ACB의 A는 뭔가 하면은 에어라는 뜻이고 A, 그래서 기중, 공기 중에서 차단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공은 아니죠. 진공이 아니고 공기 중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80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옳은 것은 예, 죄송합니다. 자, 1번이 옳은 것이고 요건 틀렸죠. 요게 틀렸고 3번 뒤에서는 뭐죠? 달로기죠. 달로기. 자, 달로기는 항상 무바 상태에서 작동을 한다. 그래서
회로의 개폐 및 대용량 보안을 개폐시키는 거 아닙니다. 개폐기를 먼저 작동하고 달록이 작동을 하죠. 그래서 틀린 거고, 피대침은 뇌는 맞는데 개통 아니죠. 뇌에 어떤 충격에서 발생하는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시키는 기능이 피대침이죠. 개통이란 말이 틀렸죠. 그래서 1번이 옳은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간중간에 틀린 내용들이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안전 해설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